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아유 또 제가 이 갑작스럽게 사회를 보지 못해가지고 네. 그랬더니만은 그 역시 레옹님 사회가 훨씬 더 재밌다고 또 그런 또 여러 같은 또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교육진담 그 수요 독서 시간에 사회를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네. 민우님을 그리워한 책배달부 곰 선생입니다. 저도 일단 그리워한 최쌤입니다. 일단 아무도 안 그리워해.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독서 방송도 이제 그 시대적 트렌드에 맞추긴 맞춰야 돼요. 다른 어떠한 그 트렌드에 맞추면 보통 독서 방송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책 하나 놓고 이렇게 쫙 진행을 하던데. 네. 아, 자, 죽은 자의 집 청소죠, 그죠? 네, 오늘의 네. 책 제목입니다. 네, 이거 그 되게 많이 이렇게 요즘 그 홍보도 많이 되고 네. 그런 어떠한 책이에요, 그죠? 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자자가 여기저기 얼굴을 많이 비추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분은 이제 그걸로 또 다시 자신의 어떤 또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을 또 표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분 퀵 서비스 진행해 주시죠. 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 김완의 죽은 자의 집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특수청소부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계단 청소나 환경 미화 같은 일반적인 생활 방역이 아닌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을 치우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특수청소부들이 치우는 것에 죽은 사람의 흔적이 포함된다는 게 우리로서는 조금 서글프고 비극적인 일이겠지만 말이죠. 동물의 사체, 거주자의 저장 강박 때문에 쓰레기장이 돼버린 집, 끔찍한 사건 현장, 말없이 죽은 사람의 유품 등 말 그대로 특수한 청소 기술이 필요한 곳에 이들이 찾아갑니다. 특수청소업체 하드웍스의 대표가 자신이 일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담아 여러분께 전합니다. 누가 특수청소를 의뢰하는지, 무엇을 특수하게 청소하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모든 존재의 마지막 흔적을 세상에서 지워버림으로써 그 존재의 존엄성을 지켜준다고 말하는 이 대표의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김완의 죽은 자의 집 청소입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이 여기까지 온 거죠. 네. 우리가 한 10년 전 서서히 이제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좀 되기 시작했죠. 네. 영화로도 많이 좀 나오고 일본에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의 느낌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 잊혀질 권리? 오히려 마지막까지 자신의 어떤 죽음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존엄함에 대한 알림보다는 슬픔에 대한 상품화를 한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망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저는 언제나 또 제가 이렇게 항상 시각이 네. 이것도 좀 바꿔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망자의 시각으로 놓고 보니까 좀 망자가 그리 썩. 근데 또 어떤 또 망자는 또 즐거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런 것이 나왔고 나의 아저씨라고 제 인생 최애 드라마가 있거든요. 나의 아저씨라는 인생 최애 드라마가 있는데 네. 저는 제가 영화는 중경삼님이에요. 영화는 저 한 20번 정도 봤어요. 저는 영화는 중경삼님. 그다음에 또 몇 개 영화가 있어요. 근데 중경삼님 제 최애의 영화죠. 그리고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에도 장례식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전에 학생부군 신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였어요. 그때 당시 그 영화를 보면서 장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한번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음식을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학생부군 신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장례식장 음식을 좀 먹기 시작하고 그 영화 이후에 제가 웬만하면은 장례식장을 안 간 적이 없어요. 연락을 공식적으로 저에게 했을 때 제가 못 간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네. 자, 최 쌤은 이종 보통 키워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꼽은 이종 보통 키워드는 임종 체험입니다.
저는 이거 하고 싶어서 친구한테 이제 같이 가자 했더니 거절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거 왜 하냐고. 친구가 그런 거 왜 친구?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았어요. 음. 효원상조라는 곳에서 효원 힐링센터를 설립하면서 이제 무료 임종 체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부터 청소년, 대학 관공서, 기업, 종교단체와 노인단체 등이 방문해 2016년에만 참가자 1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래서 간호학과 학생들, 그 다음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경찰서를 통해 온 문제 학생과 그 부모가 동반 체험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인상적인. 아, 진짜 문제 학생들이 엄마랑 같이 이거 애들 울 텐데. 의외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20, 30대가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그렇죠. 20, 네. 30대가 주로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웰빙이라는 단어가 생겨나면서 이제 반대로 웰다잉, 힐다잉 이런 이제 말들이 돌면서 20, 30대가 좀 많아진 것 같고요. 순서는 영정 사진을 일단 촬영하고 그다음 이제 힐다잉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살 같은 죽음은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런 이제 교육을 받고 수의를 입고요. 그다음에 자기 영정 사진이 나오면 그 옆에다가 이제 유서를 써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유언 같은 거 낭독하는데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운다고 해요. 굉장히 제일 많이 우는 타임. 네. 그 다음에 이제 입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 들어가서 불이 다 꺼지고 관 안에 한 10분 정도 머무르다가 나오면 이제 종료되는데 이 과정이 한 3시간 된다고 하고 다시 들어가 봤더니 이제 2월까지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중지 상태고요. 7월 1일부터는 이제 이 효원 힐링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천안 백석대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시작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진행한다는 네, 이제 앞으로는 할 말씀이시죠? 건데 네. 못 한 거죠 아직. 아 이거 하는구나. 이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유언 네. 그 여기서 만든 유언 갖다 놓고서 이렇게 살인 사건. 아 그렇죠. 제가 별에서 온 그대에서 나온 거잖아요. 유언장 미리 작성하는 거는 또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적으로 꼭 하라고 뭐 문화적으로 권장되기도 하고 그렇죠. 미리 유언장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다시 보면서 갱신해라. 마음이 바뀐 게 있으면 수정해라. 그래서 유언장을 써놓으면 이제 그걸 변호사한테 가서 공증을 받고 죽었을 때 그 유언대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문화들도 있고 그 비슷한 종류의 정보를 저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그 이제 인문학을 좀 그 깊게 하는 학과들 이제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한창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보고자 제가 속해 있던 과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교양 과목을 개설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폐강 아니야 폐강? 예? 아니요.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첫 학기에 하나 교양 강좌로 하나 개설이 됐다가 3개까지 늘어났었어요. 네, 그 교양 수업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내준 것 중에 하나가 유서 쓰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유서를 보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일이 A+ 받으려면 있었습니다. 내 모든 전 재산을 사회 환원. 아니 사회 환원이라니 공공대 그 해당 교수님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곰쌤의 이종 보통 키워드 들어가 주시죠. 네, 제가 꼽은 키워드는 한국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통계청이 낸 2019년 그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 원인 통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압축을 해봤어요. 일단 2019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망자는 총 29만 5,110명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809명이고요. 이게 1983년 697명 이후 매해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도 574명이고 이것도 2010년에 497명 이후로 매해 꾸준히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사망자 중 80대 이상 비중이 47%인데 요 비율도 2009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지 않고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9년에는 이게 30%대였는데
작년에 40%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의 이 증가와 고령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통계는. 그리고 제가 되게 의아하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눈에 띈 게 영아 사망률이 10만 명당 268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50대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새로 태어난 애들이?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근데 1세를 넘어가면은 10만 명당 사망률이 10명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의료 문제죠, 의료. 그럴까요? 이것 네. 때문에 공공의대가 설립돼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강원도에서의 영아 사망률이 그렇죠. 사실상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전국보다 높다. 네. 그것은 의료 인력에 대한 빈곤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때 치료를 못 받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영아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고살핌이 산모에서부터 이제 태생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안타깝게 이제 그렇죠. 그런 통계가 사망을 하게 많다. 되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겠죠. 네, 그리고 그 성별로 나눠 보면은 매해마다 남성 사망자가 여성 사망자에 비해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망 원인 10개를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그 이제 제가 순위대로 불러드리면은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당뇨, 알츠하이머, 간 질환, 기관지 질환, 고혈압성 질환 이렇게 10가지가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10가지고요. 코로나보다도 저기 그러니까 결론은 자살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질병이 아닌 당뇨보다도 원인으로 많아. 예, 질병이 아닌 원인으로 유일하게 올라와 있는 게 자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계에서는 그러니까 외적 원인에 의한 죽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질병이 아닌 원인들도 다 통계를 내는데 거기에는 뭐 교통사고, 뭐 산업재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원인들 중에 질병이 아닌 유일한 사망 요인이 자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충격적이었고 간암 사망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슬프네. 근데 예. 자살률을 내서 저는 이 통계에서 깜짝 놀라네요. 예. 80대 이상 자살률이 67.4명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자살률이 27명이고 OECD 평균의 한 2배인데 네. 80대 네. 이상이 67명이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OECD 평균 이상인데 특히 노년층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은 축에 속합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사회적 네.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이 그나마도 2009년에 127명,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 그러니까 노인 80대 인구 10만 명당 127명이 자살한 거에 비하면은 사실 개선된 수치입니다. 이게. 이거 사회학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 네. 그렇고 이제 OECD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국가별로 가장 최근 통계를 가지고 이제 자살률이 높은 나라 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평균보다 높은 나라들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것도 이제 순위 순서대로입니다. 대한민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벨기에, 헝가리, 일본, 핀란드, 미국, 에스토니아, 호주, 체코, 오스트리아,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요렇게 이제 이 나라들은 OECD 평균보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독사.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죽음의 어떤 형태 중 하나인 고립사. 이건 아직 관련 통계가 없습니다. 그 고립사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류하는 이 통계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 고독사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신문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고독사나 고립사가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걸 다루는 통계 항목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절실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인 자살률에 대해서 네.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87명이다. 뭐 압도적이거든요. OECD 평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의 어마어마한 높음을 지금 갖고 있다. 67명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네, 이거 방송 수요일 날 나가니까 뭐 전화 한 통씩 하시죠. 자, 첫째 이제 아이랑 크게 더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이자아이랑 투게더 원래 이제 임종 체험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천드리기가 아이랑 그건 안 투게더. 되죠. 아이랑 투게더 하면 안 그래서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땡겼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이게 정말 천국일까?라는 동화입니다. 예,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많고 이 요스타케 신스케라는 작가는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동화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동화로 알려져 있고 내용 목차를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처음에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엄마랑 같이 볼 수 있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천국에 갈 때 나이 모습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귀여워요. 막 가방 메고 이렇게 그림 나와 있고 다시 태어나면 되고 싶은 거 이것도 다양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있다. 어떤 소천사를 만났으면 천국은 이런 곳이겠지. 나는 내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그 방식이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고 다양해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뭐 중학생까지는 그래도 엄마와 같이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좀 가볍지만 신중한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곰쌤께서 생각하시는 이자아이랑 투게더. 제가 가져온 책은 셔윈 눌랜드의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경우에는 그 김완이라는 작가가 전직 글쟁이였어요. 시인이고 뭐 광고 홍보 콘텐츠 업계에서 일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문장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예쁘고 수사가 많고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제 그런 문장으로 쓰여져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좀 감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은 이 셔윈 눌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겪은 그 환자들의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건조하게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 가족들이랑 이런 관계였고 이렇게 굉장히 건조하게 서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처음 읽고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죽음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구나. 의사여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 병원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간접 체험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는 방식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책이기도 합니다. 네, 어차피 유한하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잘 마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영원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심리 테스트 같은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다지. 그다지 안 좋아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막 욕먹어? 방송 이렇게 하면 좋아한다고 해야지 무슨 심리 테스트.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막 가고 있어요. შეს에 막 도망가고 있는데 백마가 있고 흑마 검은 말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말을 타고 도망가? 흑마 본 적이 없어. 그렇지, 흑마 검은 말 타고 막 도망가. 그럼 성이 있어요. 네. 근데 막 가고 있는데 열쇠가 떨어져 있어. 막 말 타고 도망가는데 급해 막 열쇠 죽고 갈 거 아니면 그냥 갈 거야. 그냥 갈 건데. 그렇지, 막 가. 근데 성이 있어. 문이 잠겼네. 아까 그 열쇠 주셨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만약에 그 열쇠가 그 성문의 열쇠였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나갔으면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러면 성이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난장판일 것 같은데. 난장판일 것 같다. 네.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냥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야. 댓글 나와. 댓글 조만간 국어만세 되게 잘못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 좀 있으면 이제 국어만세 제가 지금 그렇게도 이해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댓글 나오는 거지. 이 검은 말과 흑말이 그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적인 어떤 시각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가는 사람은 꿈을 쫓는 사람이고 검은 말을 타는 사람은 현실주의적인. 그리고 막 달려가다가 열쇠를 찾냐 안 찾냐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가치를 중시 여기냐 아니면은 물질적인 것을 중시 여기냐. 그래서 열쇠를 줍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물질을 중시 여긴대요. 그리고 딱 갔는데 이게 딱 맞아서
이게 딱 맞아서 문을 열었단 말이죠. 근데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대요. 네, 정리가 안 돼, 문이 안 맞고 뭐 어쨌든 문이 열리는데 정리가 좀 안 돼 있다 싶으면은 내가 아직은 마치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대요. 난장판이요. 난장판. 아, 정확히 맞는 것 같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그 가볍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뭐 시사적이고 네. 재미난 책으로 사람들이 많이 언제 저 책이 나올까 싶었는데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저런 책이 나올 때가 됐는데 싶었는데 나왔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정도 하고 마무리 네. 지어주셔야죠. 네. 일단 다음 주 책 소개를 해드리면 그 조선 18세기에 살았던 선비 유만주의 일기를 쓰다입니다. 재미 보장입니다. 네, 재미 보장. 네. 조선의 문화가 이제 절정에 달했다고 하는 18세기를 살아간 조선 지식인의 시각, 아주 내밀한 시각을 네.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읽고 있는데 그 특히 이 사람이 과거 급제를 못했거든요. 이 취준 공시생의 시각에서 읽으면 이게 아주 절절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세기면은 숙종 말기, 그 다음에 영조 정조식입니다. 그래서 숙종이 한 20년, 그쵸. 영조가 한 50년, 정조가 한 24년. 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시기에 어떠한 조선의 역사, 세계 최고의 치안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그렇죠? 세계 최고의 농업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 그 나라의 어떤 삶의 모습이다. 다음 주 엄청 재밌겠는데? 네, 네네. 한번 그럼 읽어보시죠. 다음 주는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쳐 주시죠. 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